안녕하세요. 일주 분석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통이고요. 필수입니다. 제가 설명해 놓은 동영상 중에 일간에 대한 거, 지지는 아직 안 올렸습니다. 지지, 신살, 12신살에 대한 거, 12운성에 대한 거, 10성, 일반 신살에 대한 거는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정말 정확하다. 정말 맞는 것 같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주 분석에서는 갈립니다. 일주 분석은 맞다 틀리다로 갈리는데요. 일주 분석은 맞습니다.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일주 분석은요.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 일주 분석이 맞는 사람들은 60%밖에 안 됩니다. 60%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요. 20, 30, 30, 20으로 갈립니다. 100%. 100명 중에 이 상위 20%, 중간에 30, 30, 그리고 하위 20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 일주 분석해 놓은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가운데 있는 60%만 맞습니다. 상위 20%하고 하위 20%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좋은 일주하고 안 좋은 일주는 똑같습니다. 구성 자체가. 어떻게 똑같냐면요. 무자나 경자의 경우, 예를 들어서 무자나 경자의 경우에는 자식을 못 낳아서 애를 태우고 자식으로 인해서 애를 태우는 그러한 사주거든요. 그런데 돈은 잘 벌어가겠지만 자식 때문에 굉장히 애를 태우는 그러한 사주이지만 연주 월주에 식상이 드러나 있다. 그러면 자식 낳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자일주나 무자일주가 딱 손님으로 왔는데 당신은 자식을 못 낳았고 애를 태우시겠군요. 그럼 10명 중에 6명만 맞는다는 얘기예요. 4명은 틀려요. 저 자식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연주, 월주를 살피셔야 됩니다. 연주, 월주, 시주를 살피셔서 식상이 나와 있으면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식상이 나와 있는데도 10대 운에서 12운성이 절태사묘로 들어갔다거나 충형을 띈다거나 이러한 상황,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 그러면 식상이 있어도 내가 표현만 감성계만 식상인 거고 부지런한 것만 식상인 거고 육친의 자식은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일주만 가지고 볼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다 살펴셔야 돼요. 사주팔자니까 연월일시를 전부 다 열어보셔서 이 8글자를 살피셔야 되고 10대 운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느 상황에 놓여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전부 다 살피셔서 보셔야만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구나. 신축의 양이니까 부모가 없어야 맞는데 타가 양육에 놓여야 맞지만 신축의 일주 또한도 20, 30, 30, 20에 나누기 때문에 신축의 절반 이상은 부모가 다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20%는요. 가운데에 있는 경우가 신축 고유의 특성을 지니는 거고 하위 20%로 가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주 전반 구성을 다 보셔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일반인이시라면 분석해 주는 사람한테 가시는 게 낫다는 거죠. 본인이 본인의
사주를 풀겠다고. 그거요. 그게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본인의 머리를 자르겠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고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있고, 아플 때는 병원 가셔야지, 민간에 그냥 내려오는 처방, 그것도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의 그거를 보겠다고 하는 얘기는 사주팔자를 분석해 보겠다. 그 이야기는요. 다른 모든 직업을 내가 대신 해보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되려면 그 분야에 있어서 10년, 20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노하우를 쌓아야만 그쪽 그 전문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라면 그토록 간단한 이야기라면 요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그냥 몇만 원 주고 가서 보시거나 물어보시는 게 훨씬 낫다는 점이죠. 저도 되게 아끼는 스타일이라서 택시 타는 게 너무 비싼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자동차를 출고를 하려면 한 2천만 원 들죠. 보통 2천만 원 들고 유지를 하려면 자동차세에다가 자동차 보험에다가 요러한 거를 해보니까 한 300만 원은 400만 원은 들 거고 또 기름을 넣어야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기름 넣고 이제 한 400km 정도 달린다고 쳐보세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차라리 택시 타고 가는 게 싸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해서 이게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힘든데 단순하게 설명해 보려고 노력한 결과로 일주 분석을 올린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 이게 그대로 일주 분석을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오행이 한쪽으로 쏠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주를 타고나도요. 20, 30, 30, 20으로 나누기 때문에 자, 기해의 일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해의 일주가 정제태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준수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사주이고 굉장히 잘생겼고 직업도 좋아야 되고 부인도 잘 만나고 이러한 사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연주, 월주, 시주에 금이 이렇게 막 쫙 깔려버렸다고 쳐보세요. 결코 기의 일주대로 살기가 어렵겠죠. 이런 경우에는 하위 20%로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금이 너무 많이 깔렸으면 금은 정관편관의 그러한 속성도 되잖아요. 그래서 정편관의 속성, 정편관의 성격과 신금, 경금, 의리, 배신에 대한 거, 또 한 번 기억하면 잊어먹지 않는 성향, 또 의리와 배신을 정말로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의리를 지키겠지만 한 번 아니다 생각했으면 또 바로 배신해버리는 그러한 성격까지 같이 가지고 가겠죠. 기해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정평관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타인 의식이나 뭐 이렇게 재는 거 막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신기가 중중한 하위 20%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주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20%, 30%, 30%, 20%로 갈리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주나 나쁜 일주가 자기가 어떤 걸 가지고 태어났어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주팔자 8글자에 살의 구성이 백호, 귀문, 고가, 견침, 원진, 당화, 신병, 복음 이러한 것들이 겹치면 이러한 것들이 막 겹치게 되면 또다시 하위 20%로 신기가 중중한 신기라는 동영상에서 이미 다루었는데 그걸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되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다시 아무리 좋은 일주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이러한 살들이 이렇게 겹친다. 그러면 하위 20%로 가는 겁니다. 못 갖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주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직업도 없다. 나는 주변 사람도 별로 없다. 나는 아프다. 나는 부모 형제 복도 없어진다.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만 가지고 당신은 뭐 록생록에 놓여 있으니까 당신은 너무 팔자가 좋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4번 12운성 묘 12신살에서 천살, 월살, 육해살, 화개살에 놓인 경우 지지의 토가 3개 이상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또다시 하위 20%로 갑니다. 비식재 관인이 어디에서 처질지 모르겠지만 비경겁재, 식신상관, 정제편제, 정관편감, 정인편인 요 비식재 관인이 어떤 구성을 하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하위 20%를 향해서 가는 거죠. 신기가 굉장히 중중하고 발달되어 있는 경우로 가는 겁니다. 5번 단 한 사람도 팔자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비슷할 수는 있고요. 비슷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쌍둥이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쌍둥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도 사주 글자가 같지가 않아요. 거의 달라요. 그래서 비슷할 수는 있지만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내기가 힘들어지죠. 일주에서 60% 10명 중에 6명이 맞는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같은 팔자,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 경우하고 기해의 일주가 남자인데 형제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경우의 일주는 엄마가 멋지고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엄마가 빛나는 사람이고 아빠가 한량이잖아요. 그런데 기해의 일주는 아버지가 좀 잘났고 엄마는 못났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많이 배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엄마가 좀 처져야 맞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잖아요. 경호하고 기에는 부모의 상태가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얘네가 형제라고 보세요. 형제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맞지를 않잖아요.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느냐면 얘가 첫째고 얘가 둘째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얘일 때는 아버지가 좀 후질근했어. 근데 얘가 태어나니까 얘한테는 아버지 역할을 해.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기해인데 엄마가 꽝인데 엄마가 꽝이어야 맞는데 여기에 인성이 드러났다고 보세요. 연주 월주에 인성이 드러났다고 보세요. 그럼 얘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엄마가 훌륭하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주 월주를 살피셔가지고 그러면 형제간이 되잖아요. 자, 연주 월주를 시주를 이 사주 8글자를 정확하게 살피시기만 해도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12운성이 10대 운에서 어떤 글자가 어떤 12운성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요 상황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사주는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 역학에서 역이라는 글자가 변하다의 역자하고 변하지 않다의 역자입니다. 그러면 이 역자가 같은 말을 가리키지만 똑같은 말이 이 같은 글자인데 변하다, 변하지 않는다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반대되는 개념이죠. 왜 반대되는 개념이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거 상과 벌은 같은 말이다. 사랑과 미움은 같은 말이다. 어둠과 밝음은 똑같은 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얘 또한도 역학에서의 역자도 변한다와 안 변한다 이 말이 같은 글자예요. 공교롭게도.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별들이 수만 가지의 별들이 다 개별적으로 있지만 멀리서 봤을 때 그 별이 반짝반짝 빛난다. 요거는 똑같잖아요. 밝게 비춰준다 이건 똑같잖아요. 요렇듯이 변한다와 안 변한다의 이 역자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죠? 변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안 변하죠? 요러한 우리는 다르다고 알고 있지만 같은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이 학문이기 때문에 이 명리학 자체가 굉장히 범위가 넓고 공통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야 이거 너무 복잡하다. 이거 공부할 수 있겠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주 하나하나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하나씩 사랑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 안 좋은 일주도 똑같이 좋은 일주하고 똑같이 이런 상황에 똑같이 처하는구나. 그러면 안 좋은 일주, 좋은 일주가 없네? 요거를 설명하자니 일주 분석을 먼저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 자,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점, 안 맞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60갑자잖아요. 그러니까 60 팩토리얼입니다. 60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모든 팔자가 거의 달라요. 그래서 같은 팔자가 나올 확률은 60 팩토리얼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60 팩토리얼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계산을 안 해봤는데 만약에 뭐 1000만 명이다.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 거의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고요. 상위 20%는 거의 비슷한 상황. 가운데 60%는 저들끼리 비슷한 상황.
하위 20%는 여기서 또 비슷한 상황을 설명한다는 점이에요. 말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제가 식신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다 보면 까먹습니다. 그리고 어문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어놓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